이런 게좀 남짓이 이야기를 내보고 이런 지금 뭐 분단위로 하고 있어요. 계속 사랑의 시작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방금 전에 되겠습니다. 끄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성공 또는 인간관계의 성공의 그릇은 여러분들이 저는 못 자겠어요. 적극성을 발휘할 때 훨씬 더 그 그릇이 커지고 넓어질 것이다. 누가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게 만드는 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일 후 또는 10주 후나 또는 10이 들어가는 날짜가 우리 일본분들에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본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 나갈 때는 못 일어나게 만들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인력 사무실에서 일이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틀을 늦게 나가서. 오늘의 주제죠. 당신은 이만큼 성공할 그릇입니다. 이따가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금 이렇게 일 못하게 하려고 성공 또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원하는 고문하고 작은 잠 못 자게 성과 만들고 못 일어나게 만들고. 모든 시간 그래도 우선 여러분들의 1시간 2시간 늦었거든요. 이틀을. 사고 일 끝나고 그거를 마저 다 해주고 그런 왔어요. 정신적인 어떤 돌파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는 안 뭔가를 좋아요. 결정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아침마다 이게 이제 전화 맞나, 오니까. 저게 맞나? 요게 그래서 일이 지금 이득일까? 저게 일이 이득일까? 나갈 때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 더 오늘 좋을지 나가기로 이런 거를 잘 판가름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정해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성취, 한 여러분들의 목표를 5일이나 달성하는 그 그릇이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나가라고 능력에 어디 위치까지 그 알려줬는데 능력이, 중요한 건 그런 연락이 거지.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이틀을 주고 나왔는데 타고난 늦게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어떤 고문하는 거예요. 상황이든 간에 못 어떤 일어나게. 사람 나이가 이런 떠나서 오늘 지난 밤에도 지난 아침에도 그릇이 오늘 어제죠. 점점 커지고 있다. 충분히 점점 일어날 더 수 있는데 발전하고 있다. 라고 마취제로 못 일어나서 보여집니다. 들은 거예요. 때로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좌절 또는 시련 잠을 자게 하는 날은 마취제로 못 일어나게 만들고. 힘듦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물론 뭐 수 있지만 어제도 뭐 이런 화학모도 것조차도 입고 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공의 그릇을 넓혀주는 하나의 그 지랄에서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발판이 된다라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비용신 여러분들은 마치 태극권을 하는 안 무리마 맞아요. 고수처럼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뱀새끼. 다룰 수 있고 또 그거를 다루어서 내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외부적으로 들어온 그런 공격의 에너지나 심지어는 부정적인 에너지조차도 그걸 내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 뱀새끼, 있다고 뱀새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짓거리가 다른 사람들 또는 외부적인 어떤 힘든 사악한 그런 상황이나 실패나 교화라. 좌절도 여러분들에게 비열. 에너지가 되고 어떻게 그런 것들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보여요? 성공의 그릇을 넓혀준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 여러분들은 복지센터. 뭔가를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죠. 인류 쓰레기도 할 때도 싹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뱀새끼들 악마새끼. 여러분들의 이후에는 실패 이후에는 그 자동으로 잘될 모인 거야. 확률이 성공할 국민들 확률이 죽이고 빼앗는 거 점점 족하면서 100%에 때로는 좀 꿈이 많으시고 높고 전 인류의 나치 새끼들 국민들 굉장히 죽이고 다른 빼앗고 사람에 좋아하는 비해서는 새끼들 고구마 전 세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싹 모인 거야. 이 코로나 난법에 의해서 싹 제거당하는 거야. 바로. Curious? Micro. 어우 10시 15분이에요. 지금 일어났는데 와 일어나자마자 어우 마취제하고 포스겐을 지금 쏘고 있어요. 대구 서구 전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전 예약자 수 3천만 명 돌파. 원스 휴먼 모바일이 드디어 온다. 구도자고 오픈월드 생존 게임의 끝판왕. 메스껍게. 오는 4월 24일 정식 출시됩니다. 원스 와 휴먼 마취제하고 개발. 포스겐을 얼마나 포스트 쏘냐면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외계 물질 정신을 스타벅스 지금 막 변경 잃으려고 막 유저는 메타휴먼이 되어 뭐라 그럴까 신경이 끊기는 오염된 수액 뇌 신경이 그 끊기는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느낌을 전략적인 받아요. 자원 수집, 기지 건설, 전투 능력까지 모든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방대한 오픈월드를 바탕으로 구도자죠. 수많은 플레이어와 협동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지금 저 유튜브를 하나 틀고 씨와 모바일을 넘나드는 크로스 플랫폼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저걸 보고 있는데 어우 글씨도 못 읽고 저걸 지금 막 일어난 거예요. 어제 일하고 일 잘하고 와가지고 자고 뭐 화학무기 테러를 밤새도록 뭐 중간중간에 고문을 받긴 했지만 10시니까는 충분히 이제 자고 개헌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네? 그렇잖아요. 어제 갔다 와서 일 끝나고 스타 몇 편 하면서 쉬면서 밥 먹고 씻고 잔 거예요. 푹. 그러면은 일어나면은 이 몸이 날아갈 때 개헌해야 돼요. 정신도.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틀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지금 말하는 거하고 이제 글을 이렇게 지금 영상에 이렇게 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못 읽겠어요. 신경이 막 끊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이틀 동안 이제 얘네들이 마취제하고 구토제로 이제 고문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게 마취제 쏘는 바람에 이틀을 늦게 나갔어요. 일을 1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는 이 인력사무소에서 지금 오늘 일을 다른 데를 가기로 했어요. 미리 약속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용접 일을 하는데 용접이 발에다가 그냥 이빨 갖다 때려봐요. 용접이 뭐 제가 뭐 알곤 용접이고 CO2 용접이고 그다음에 아크 용접이고 제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제작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용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작은 제작 아니면은 뭐 그냥 용접만 한다라든가 이런 제한 사항이 많은데 저는 뭐 용접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걸리는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용접 일 주는 데서 일을 많이 줘요. 뭐 요즘 대구에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지금 제가 쭉 며칠 한 게 이 대구 지금 이 개미 인력에서 일을 아주 많이 줬어요. 이 말을 못하고 하려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딜 가도 뭐 일을 사람들이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다가 못한 일도 제가 가서 다 처리하고 저 용접을 상당히 저기 뭐 출장 용접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 한 가지 일만 쭉 공장이면 공장 이런 데서 한 가지 일만 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출장 용접 일을 해가지고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장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테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더군다나 일도 없고 일을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죠.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일 시키는 일 주는 사무실에서.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나면 술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술도 일절 안 먹죠. 몇 달 만에 엊그저께 맥주 한 캔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구토제 싸가지고 일을 못 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네? 저녁에 맥주 한 캔 먹었다고. 네?
사이코 새끼들이지. 이 别人的国民 새끼들. 这不是뭐 이거 뭐 응? 合肥马鞍山뭐济南丽水이런 데는 막 그렇게 잘 사는 도시는 아니야. 그러니까 코 걸 게 뭐 없으니까. 앞에 이게 코 걸 게 없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맥주 한 캔 먹은 거 가지고 죽도록 고문한 거예요. 응? 그 이후로 이렇게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하이만 봤을 때도 3만 6천. 맥주 한 캔 먹었다고. 그럼 리슈는 그냥 2만 yuan. 2만 yuan이면 대략 한 320만 원, 330만 원. 그러니까 330만 원. 월 얼마입니까? 월한 그래놓고 이제 밤새도록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54, 55만 대. 그 일 나갈 때 되면 마취제 싸가지고 못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대도시 그 부유한 도시. 과거에 여기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집값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응? 그것도 아시나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죠. 그래서 직장 잘 나가던 직장. 집값이 이제 응. 옛날 집값이 아니야. 응. 옛날에는 한국 집값이 안 오르면서 약간 좀 이렇게 평평하게 갈 어! 때였었어요. 그때 못 다니게 집값, 만들었죠. 중국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의료인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한국 집값, 중국 집값 삶 파괴하고 이렇게 따지면 이건 뭐 이간질. 이거 정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한국 집값이 막 그래서 오늘 일이 없어요. 지금 한국 집값 있잖아요. 베이징이랑 상하이 사실은 3, 4일 전부터 일이 미리 다 잡혀 있었어요. 어제 요 현장은 하나 끝났고 응? 다른 현장으로 가기로 응? 검색 한번 해볼게요. 베이징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베이징 방- 다른 데 또 현장이 있는데 베이징 집값 박정환 씨가 가라고 제곱 여기 미터당 끝나기 전에 제곱 여기 미터당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평균 이쪽으로 900만 가라고 원이거든요. 미리 이렇게 한국 평수로 요 34만 인력 원. 사무실에서 일을 잡아 평당 3,000만 예약이 원 돼 있었어요 미리. 2,7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네.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대구 이게 서구정신건강 뭐 저기 대략 평당 대구 3,000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가 돈 버는 것도 이제 못 버는 거고 베이징도 이게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 제가 돈을 버는 것 꼬라지도 못 버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일을 못 하잖아. 어제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이 아니죠.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만행이죠. 집값이 서울보다 서울 그냥 잡아먹었지. 근데 지금 서울이 나치 베이징 새끼들. 집값이랑 비가 뜬다니까. 심지어 강남은 베이징도 비싸. 강남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베이징과 서울이 집값은 그냥 비슷하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랑 베이징이랑 서울이 집값을 약간 마침 뭐 비슷하다고 며칠 일도 했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월 또 평균 네? 100만 원 벌어가지고 네? 어떻게 사?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베이징, 기왕 그렇게 된 상하이 거 집값, 서울 집값 작업을 며칠 비슷하다. 일을 해가지고 좀 마무리 져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서울이 더 갖고 비싼 데가 많다. 별 이제 근데 개의치 여러분, 않고 수입을 봐봐. 예? 평균 수입. 걔가 이렇게 이거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나치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그건데 뻔히 아는데 그게 국민도 괴롭히고 삶 파괴하고 재단 빼고 죽이는 게 밥벌이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밥벌이 화학물이 있어가지고 2020년 기준 30대 평균 연봉 3천.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벌레 같은 새끼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작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제 잔 거예요. 그래도 화학물이 밤새도록 또 고문하더니 지금 일어났는데 가만히 저 지금 유튜브로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글씨조차 못 읽게 신경이 끊기는 화학물을 쏘고 있어요. 대상포진? 에이, 난안 걸려. 엄마도 대상포진 대상자야.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주 개운하게 기분 좋게 응? 내 몸속에 응? 컨디션 좋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 땀 흘리고 일하고 밥 먹고 푹 쉬고 응? 얼마나 좋아요. 응? 어제도 일 끝나가지고 저기 장 보고 저기 마트 가가지고 장 한 박스 봐가지고 그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놀다가 음악 듣고 놀다가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즐거운 삶입니까. 행복하고 응? 얘네는 그 꼴을 못 보는 거다. 즐겁고 컨디션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이걸 싫어하는 거야. 얘네는. 뱀 새끼들이지 악마 새끼들. 국민들 전체에 잘 되는 꼬라지는 얘네는 절대로 싫은 거라.
중국의 그 지경이니 이 새끼들이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악마. 이제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짓거리만.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자, 나치지. 제일 나치지시죠, 무서운 나치지. 기준이 뭐냐?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그러니 지금 전 인류가 3분의 1이 방역이라고 이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사리고 당하고 10만 있고,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는 1,600만 원. 1,600만 가족도 원 부모도 먹었다 형제도 하는 사람이 치료라고 수가 죽이고 몇이라고? 있고. 여기 보이시면 1억 4천만 원. 예, 이게 계급도예요. 계층 2020년 기준입니다. 1억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 짓거리들을. 4억 명 중에 1억 4천만 명이 돈 1,600만 원도 없다. 한국 돈 기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나한테 사이코 새끼들. 그 바로 이 단계가 몇 명이냐? 5억 6천만 명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 가구당 지금 코로나 3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 치료하는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잖아요. 리든베르크 협약이 적용되려고 10명만 국민들을 해치거나 재산을 빼앗으면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비상사태 의료인으로서 계엄 사령관들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WHO의 비상사태 계엄 사령관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3법에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가 모두 가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외 모든 자료도 의료인들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해놨고, 군사재판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계엄 사령관들이라, 의료인들이라 리든베르크 협약이 방역,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신들이 방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나치 731이 정신과 의사들이 했던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아리안 민족만으로 하고 나머지 민족은 엽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이 짓을 하면서 방역이라고 죽인 거예요.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14억 그래서 이들이 사용받으면서 리든베르크 협약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 국가가 전 세계 조약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 리든베르크 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은 방역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 시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갖고 죽게 되면 사형을 받게끔. 왜? 옛날 나치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죽이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저 짓만 하지 말라고 사형시키겠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짓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리든베르크 협약이 살아있는데. 밑에서 하층 3개 계급. 그게 지금 코로나 3법이에요. 그 다음 계급이 상대 빈곤. 코로나 3법이 현금 약 3천만 원. 그다음에 3법에 자산 약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의 상대 빈곤. 자료가 자산이 심리치료 1억 외부 4천만 치료 원. 상대 자료가 빈곤이. 전부 근데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가구에 아니 무슨 정신과 의사 병원 자료가 국방부로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구에 네? 속해 있는 뭐 인물들을 나치 공산당이에요? 어느 계급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전체주의라 그래 이게 계엄령. 나는 어느 계층에 속하겠구나. 국방부로 가는 대략 한번 이렇게 왜 그러냐면 참고는 해볼 수 있잖아. 리든베르크 아, 협약에 만약에 내가 적용되기 지금 위해서 우리 집이 이 정도 살아. 방역, 여러분들 옛날 약간 나치 실상에 있던 짓거리 만약에 당신이 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아. 그럼 그 가구 전체를 합쳐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느 분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10명만 어디 살아? 강남 아파트. 국민들 재산을 빼앗거나 어이 말할 때마다 발에다가 쫙 포스게는 아파트 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이쪽 2단계야. 포스겐 쓰는 거예요. 바로. 어 여기가 무슨 계층이냐? 마취제하고 상층 기억상실제하고 포스겐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는 쉔부이지의 성. 쉔부이지의 성이 뭐냐? 권위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고 지위 그러니까 신경을 끊는 거예요. 펜타닐하고 서울 마취제하고 강남 포스겐. 그럼 중국 가면 쉔부이지의 성. 강남 진짜 와 강남 기억상실. 진짜. 딱 끊는 거야. 권세 있고 지위 글씨도 못 읽게 보지도 못하게 쉔부이지의 성 안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일어나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그래서 자금 못하게. 20억 이상. 현금 20억 이상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 전 세계 있는 민주주의 주권 확립하고 살리는 일 못하게 하라. 강남 아파트도 아,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뉘른베르크 협약이 코로나 3법이 뉘른베르크 협약이에요. 조약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내일이라도 국방부가 요즘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지역에서 자신들 가족, 부모, 형제, 친구, 이 친인척들도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 여기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니까 서구 시민들하고 이들이 얼마나 죽였냐면은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최소. 예? 어우 빨리 발음 어눌하게 해주고 뭐 얼굴에다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구 서구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예? 치료와 보호랍니다. 재단을 받고. 그러려고 오늘도 출근하신 거예요. 뉘른베르크 협약이 적용이 돼서 언제라도 국방부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군대 가서 잡아가요. 겸사령관들이라. 그러면 바로 군사재판에서 이 사회에 민간인에게 오픈이 안 되는 옛날에 나치하고 칠사빌도 그랬죠. 군사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냥 사형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10명만 재산을 빼앗거나 해치면. 근데 요즘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뭐 최소 수만 명을 죽였는데 대구 서구에서. 내일이라도 들어오라고 들어와야 돼요. 바로 사형받아야 돼요. 그런 입장이에요. 또 출근을 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치료라고 약속하는 거는 컴퓨터로 쏘는 거예요. AI 생화학무기. 그래서 자료가 자동으로 국방부로 다 가고 있어요. 네? 누가 몇 시에 출근했고, 누가 몇 시에 퇴근했고,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계엄사령관들이라, 거기 CCTV가 고성능 CCTV가 달려요. 일반 CCTV가 아니라, 네?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녹화가 돼요. 그리고 BCI 장비라는 게 이들의 생각까지도 읽고 있죠. 왜? 또 감염자들이니까. 네? 그 와중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벌레만도 못한 행위죠. 그 와중에 국민들 출근해가지고 국민들 고문하고 죽이고 이 나치즘 밝히고 국민들 살리겠다고 이 노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5,400만 명인데 요 악마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대도시에 살면서 대도시에 아파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 정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베이징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하이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광저우나 션전, 항저우 이런 데서 집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일도 하고 연수는 약 인구 팩트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을. 예?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제일 빈곤 연봉 보세요. 1만 유엔에서 2만 유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들 160만 원, 320만 원. 1년에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1억 한심하고 4천만 불쌍한. 명이 되고 5억 6천만 명이 연봉이 약 1만 원에서 1천만 원도 안 돼. 이런 인간들이 무슨 어디가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치료하고 그러고 사이코 새끼들. 요계급이 찡닝 중산이라고 중층 쪽의 제일 높은 단계예요. 정예 중산급 쪽에서도 정예 부대죠. 그러니까 가구로 따지면 총 자산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자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산급에서도 제일 높은 정예 중산입니다. 엘리트죠. 저는 지금 어느 계층이냐고? 전 저 밑에 있어요. 눈에다가 댔어요. 밑에 있죠. 얼굴에다 밤새도록 쏴놓고 그러니까 기사는 요거로 보면 돼요. 중국의 이제 못 보게 눈에다 쏴. 요거 보여줄게요. 펜타닐로 신경을 끊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취하고 구토제 쏘는 거예요. 부자들이 최신 데이터가 나왔다. 그게 뭐냐? 소유
拥600만资产的家庭数量超500만. 그러니까 이건 순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가지고 600만이 얼마야? 10억이지.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국에서 500만 가구가 넘어요. 1,500만. 500만. 어우 발에다가 그냥 어우 어우 베이징이 제일 많아요. 어우 발에다가 그냥 그다음에 어우 상하이 61만 1천 가구. 왜 이지랄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코 근데 여러분들 베이징, 상하이, 샹강 다음에 변태 새끼들. 하여튼 정신 건강이 이 인간이 정신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은 딱그 위에 변태 사이코 나치 새끼가 됐으니 중국의 아직 대부분은 중상급 그러면서 간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니 많다는 거. 그리고 정신병원 묻힌 거지 뭐. 서울 집값 지금 아이고. 씹어 먹을 수 있다. 옛날에 한동안 아유 사형받은 인간들이 국민들 재산을 뺏고 죽여서 방역이라고 끝까지 국민들 살리고 그러는 걸 막겠다고 그러니 오지는 사이코 새끼들이죠. 악마 새끼들이죠. 벌레만도 못한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몰라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몰라요. 출근들 하셔가지고 대단들 하시네. 999 뽑기 무료 증정. 상상을 초월하죠. 나치들이란. 대구에서 2020 지금도 영화가 계속 나오죠. 나치에 대해서. 왜? 상상을 초월하니까. 신나치들은 더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뜨는 거죠. 나치들이 훌륭한 거예요. 병신들이었지 과거에. 그냥 병신 사이코들이었어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더 병신 같고 더 사이코 같고. 아이고 아이고.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저처럼 정품 임플란트 남들보다 싸게 진행해 보세요. 숨조차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집값 미쳤네. 숨을 왜 못 쉬게 만드냐면 이 정신건강 학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숨을 못 쉬고 막 구토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코드를 매길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구토를 시키고 이들 명분은 구토를 시키고 밤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놓고 뭐 맥주 한 캔 먹어서 그렇다. 그래놓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일 못하게 해야 된다. 자, 못 일어나게 만든다. 마취해서 하죠. 네. 쉬어야 된다. 이번 주에 3일 있는데 3일. 사람이 3일 이상 일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들 명분은 그런 거라. 그래서 그 명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곤란제, 구토제. 이 비수 쏴서 거리게 만들고. 그럼 이 호흡이 고르지 못하잖아요. 깊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이 BCI 장비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거기다 써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깊은 호흡을 못한다. 헐떡대고 몸은 건강한데 저는 뭐 양성은커녕 부중성은커녕 아무 질환조차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국가 건강검진기관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코를 못 걸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하고 막 구토시키고 헐떡거리게 만들어서 이 BCI 장비가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 화학무기태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숨을 깊게 쉬어야 된다. 최대한 이들이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게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BCI 장비가 이 사람이 이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오기 직전에 그 단계에 그런 단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치료라고 약을 쏘게 돼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치료해 주게 된다. 늘어지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못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숨도 못 쉬게 헐떡거리게 그다음에 배탈이 자서만 기억 끊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쉬라고 요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한 단계 엮이면 이제 정신질환 코드가 또 매겨지는 거죠. 얘네들은 계속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하고 오래 통화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애들이 코드 올리는 것을 막거나 낮추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데 새로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아예 이 시스템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통화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왜냐면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조직 스토킹 전파복이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의 코드가 올라가는 걸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코드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연락이 와요. 거의 뭐 코드가 이들이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10단계면은 이들이 뭐 자살을 위장해서 마취제나 약물 쏴서 자살을 시키거나 펜타닐이라고 심리치료를 해가지고 칼부림 사건 이런 사건을 일으키거나 또 운전을 할 때는 차량 급발진 사고로 죽일 수 있는 단계 거의 그게 이제 10단계인데 거의 피해자분들이 7, 8, 9단계에서 저한테 연락을 줘요. 왜냐면 너무 힘든 이제 상태가 오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라는 명분의 테러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화학무기 신경제공제 테러를 받고 있고 조금만 더 이들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코드를 올려서 테러를 점점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이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오래 통화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 얘기를 통해서 코드 매긴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은 코드가 더 올라가서 테러가 심해진다라는 걸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제 어떠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아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는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집단가 공산당이 한다, 어떤 단체가 한다, 어떤 마을 그 단위의 무슨 동네 단위의 어떤 집단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한테 연락이 온 분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는 빨리 그분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조직 스토킹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조직 스토킹이 아닌데 그분들이 이제 해결을 하고 싶어하죠. 그 조직 스토킹이라는 그
조직 스토킹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코드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퇴해결을 가는 망상병 환자다. 이런 명분으로. 예? 그러니 제 속이 아니죠.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짓거리고 이 피해자들이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들이 코드를 떠올리고 있고 지금 피해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을 조금만 더 잘못하면은 8, 9단계에서 90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온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단계는 8, 9단계 거의 8, 9단계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조차가 힘들어요. 펜타닐을 많이 맞고 있어서 흥분 분노가 된 상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저한테도 화학무기 펜타닐 똑같이 써요. 왜? 서로 싸우라고. 서로만 흥분해가지고 싸우라고.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회 이게 지금 이 피해자들이 망상병 코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통화할 때도 말 한마디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는 펜타닐을 갖다 때려 붓는 게 이들이 치료라고. 그래서 그리고 서로 말을 하면서 대화가 잘 안 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로 이제 무슨 내가 얘기하는 걸 이 피해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 또 못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저한테 지금 쏘는 마취제하고 펜타닐을 쏴요. 피해자분들한테도 막 분노하고 막 기가 끊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화가 서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막 흥분 분노하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정신질환 코드예요. 코드를 매겨요 이들이. 그래서 약을 쏜단 말이에요. 그 명분으로 흥분 분노하는 거 가지고도 약을 쏘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가지고도 화학무기를 쏴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분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피해자들에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하게 하고 그 고집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말만 반복하게 해요. 언제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 그 말만 반복해요. 피해자들은. 응?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펜타닐. 그 다음에 상황. 수년간 수십 년간 그분들은 그 상황으로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생각에만 꽂혀 있는 거라. 그리고 그 꽂히게 만드는 거는 펜타닐이 하는 거예요. 응? 이들이 하는 일을 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 상황을 넓게 숲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무만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나치 731이 이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외부 치료기, 디지털 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쏘는 걸 만들었는데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국민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즉 정신질환자 말과 행동하는 게 정신질환자, 망상병 환자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요걸 나치 731이 만든 거예요.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으로 전부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MK 울트라 프로젝트 나치하고 731 데려가서 영광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가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만들어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치 731이 연구해온 게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테러라는 것부터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화학무기로 그렇게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고 흥분 분노하게 만들고 수십 년간 그렇게 이 테러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에 꽂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전부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러니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대화를 하면은 펜타닐을 서로 쏴가지고 흥분 분노를 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피해자들이 통화를 할 때 피해자들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통화 주시는 분들은 화학무기 이 펜타닐을 비롯한 신경작용제를 맞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기 이 화학무기 얘기를 저는 뭐 그거를 8년간이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신경작용제 뭔가 약품을 맞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그런데도 그 펜타닐 지금 신경작용제가 이 피해자들 분들에게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왜 그렇게 펜타닐을 쏜다라는 걸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그걸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좋은 거예요. 계속 니네 싸워라, 치료라고 우리가 화학무기를 계속 쏠게. 그러니까 대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움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즘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이 사건의 본질의 진입을 못하게 하게 만드는 이 심리치료라고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을 시켜서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로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에 피해자들이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이 중요한 본질은 뭐느냐? 법으로 의료인들이 치료라고 화학무기 쏘고 집단으로 이 환경을 꾸며가지고 마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무슨 테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그 사람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닐로 고문하고 그래서 어떠한 집단이 하는 걸로 계속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집단.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자살방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매뉴얼이 이 우리가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피해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해라.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명확하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게 테러하는 게 전부 어떤 개인 집단이 하는 것 같이 테러를 하거나 거대한 일루미나이트 공산당들이 하는 일로 왜곡을 시켜놓는 거예요. 계속 그들 말을 통해서 우리 중국인인 것처럼 또는 일루미나이트인 것처럼 또는 어떠한 동네 기반의 어떠한 불법 사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년간 수십 년간 테러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저를 통해서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걸 그리고 화학무기 맞는 걸 알게 됐으면서도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바로 이 나치즘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은 코드가 8, 9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 서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대화조차 못하게 화학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쏴요. 응? 고통스럽게. 그래서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 막 화가 나고 흥분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제가 피해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릴렉스 해야 된다. 릴렉스 해야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내 주장만 하고 같은 얘기만 하면은 약을 계속 맞는다. 그리고 더 심해진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피해가 지금 코드가 8, 9단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단계만 더 올라가면 감당 못한다. 피해자분들은 괜찮아. 내가 얘네들 다 해결할 거야, 잡아낼 거야 이러는데 이 화학무기 테러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상대 얘기도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다. 제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소연을 하면서 통화를 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부 흥분, 분노가 된 상태에서 왜 펜타닐을 계속 맞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대화가 가는 거예요. 흥분, 분노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말 반복하고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생각을 전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얘기를 딱 시작한다. 그럼 화학무기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신병이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또 같은 말을 상대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반복을 한다. 같은 말을. 이건 정신질환이라고 치료라고 약을 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들이 미리부터 24시간 펜타닐을 쏘고 있는 거고.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자신이 하시는 얘기만 반복하다가 계속 긴 시간 통화를 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 집단들을 다 잡아쳐놓을 거다. 검찰, 경찰 못 넣어요. 그거 시도하면은 테러범으로 규정돼요. 왜? 계엄령이기 때문에. 경찰, 언론, 법원, 변호사, 판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망상병 코드가 매겨져요. 그래서 전 국민을 방역이라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방역이라고 하는 걸 사회에 오픈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은 망상병 환자로 규정해서 죽일 수 있게 만든 나치즘이에요. 이것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이들이 하는 법 만들어 놓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학술,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야만이 망상병 코드가 안 매겨져요. 학술과 법, 이 사회에 발표하고 있는 행정, 그 팩트만 가지고
이거를 접근해야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이 피해자들에게 계속 부탁을 해요. 조직 스토킹이나 전파목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법과 학술 외에 단어를 사용하면은요 전부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다. 조직 스토킹이 하는 일이다.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요. 저기 종교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집단이라든지,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학생들은 학교라든지 전부 조직 스토킹이에요. 개인 연인도 스토킹이라고 그러잖아요.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단체, 모든 기업, 모든 학교, 모든 공무원, 모든 경찰, 모든 시민들, 전 국민 8, 90%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부 MOU를 맺고 이걸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피해자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분들이 믿는 집단, 뭐 동네 뭐 사업체면 사업체, 저기 뭐 중국 사람들이면 중국 사람들도 다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선진화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경찰도 뭐 몇 명 이상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중국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걸 모르고 피해자들은 중국인들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피해를 받으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인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 중국인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중국인이 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인 걸 모르게 되니까 영원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들에게. 그리고 중공군이 하는 일이다. 어떤 저 집단이 사업체가 하는 일이다. 종교 단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디 법을 가나 재판을 받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하는 건데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 집단들이 나를 괴롭히고 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미 망상병 환자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시민들이나 국가기관, 경찰, 법원 같은데 이 사건으로 계속 기소를 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있고 인력을 방해하고 있다. 비상사태 시국에 사회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망상병 환자다. 테러범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이 비상사태 기반을 흔드는 예? 그거를 제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힘들죠. 피해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뭐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뉴스나 뭐나 벌써 10년 동안 떠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전 시민이 자료가 모두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법하고 행정 자료하고 학술을 가지고 저는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 하다못해 BCI 장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시민들 80-90%하고 MOU를 맺은 그 내용 전부 국민들이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 아닙니까? 국가 자료고 공식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8-9년 전부터 방역이라고. 저는 그런 것만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지금 테러하는 거는 구토제를 쏘고 그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제일 낮은 단계죠. 이 테러 단계가. 코드가 어떻게 매겨지냐면 스트레스 제가 제일 낮은 단계의 테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테러 화학무기 테러하는 이 유형에 따라서 약은 이들이 이제 더 쏘는 거죠. 저한테는. 왜? 예? 저거 이들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쏘는 거죠. 자신들의 이제 개인의 억하심정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스트레스 코드에서 제일 강한 단계를 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 다른 코드의 단계의 약은 못 쏴요. 이들. 그게 학술이고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단계에서의 가장 강한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똑같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코드가 다른 거예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무슨 집단으로 뭐 괴롭힌다라든가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상황은 저한테 지금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저도 그런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었죠. 근데 이 코드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약 강도는 비슷해 보여도 그리고 더 세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구토제로 쏘니까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 테러를 계속 받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일도 하고 제가 모든 걸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엊그저께 일 못 나가는 건 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다. 호흡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쉬게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이거를 어떤 집단이 하는 일이다 여태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얘기를 해와서 수년간 이미 망상병 코드 이상은 다 매겨진 상태예요. 8-9단계 7-8-9단계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이 나치라는 게 이 나치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교묘하고 뱀 새끼들이에요. 그것을 여우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 생각을 잘하지 못하면 뱀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여우도 뱀들한테 죽어요. 예? 코끼리도 죽여요 뱀이. 예? 힘이 세다. 난 용감하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걸 조직 스토킹 전파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못해요. 네? 일단 명확하게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들의 학술은 정치인들도 모르죠. 학술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정신건강 의사들만 알아요. 그래서 이 나치즘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코드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는 운이 좋은 게 모든 그런 자료를 찾으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그러죠. 조현병 환자가 칼부림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딱 뭐가 나옵니까?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기 위해서 이들이 약을 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한테 지금 쏘는 것처럼 말을 어눌하게 만들고 구토제 사가지고 메스껍게 만들어서 펜타닐 쏴서 기억 상실을 일으켜가지고 조현병 환자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볼 때 기자가 그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런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걸로 이제 당해가지고 사고 친 사람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영상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죠. 예?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지금 펜타닐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한두 번 몇 차례만 이제 말 실수하거나 행동 실수해버리면 그 사람들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제가 이 설명하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화를 해도 소화를 안 시키려고 하시니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약을 또 맞고 있으니까 서로 싸움이 되고 언성이 올라가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예? 결국엔 그게 다 신경적인 화학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할 때 계속 이제 차분하게 대화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라는 건 상대가 얘기할 때 말을 막지 말고 듣고 또 내가 할 얘기를 해야지. 상대가 몇 마디만 하면 말을 다 끊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도 맞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는 것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들이 원하는 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서로 말다툼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언성을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그리고 자기 고집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들의 수법이다. 왜? 그래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나치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국민들을 전부 왜곡시켜서 조직 스토킹 전파물로 왜곡시켜서 죽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는 걸 모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말하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 가지고도 화학물을 쏘고요. 예? 생각하는 거 가지고도 화학물을 쏘고 치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때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요. 바로 그 직전이라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응? 이 피해자분들은 그런 거를 좀 매우 신중하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드가 한두 단계 올라가면은 아우 나는 뭐 응? 다들 그래요. 피해자분들이 아우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응?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는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응? 국가가 법으로 의료인들이 학술로 모든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이에요. MOU를 맺고 응?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올바르게 말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걸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법안과 학술 그들의 생각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코드를 이 중요한 얘기하니까는 약을 막 얼굴에다 그냥 갖다 때려보여. 비소하고 경련제하고 베타니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아무 해결책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저는 지금 스트레스 단계의 코드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이제 망상 조현병 코드까지 올라가 있는 위험한 단계고,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는 코드를 낮추는 게 개인적으로는 코드를 낮추고 이것을 이제 중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 방법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중지 단계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중지시켜야 되겠고 또 크게는 법과 법을 바꿔서 전 세계 국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하는 나치즘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 지난 100년간 국가와 의료인들이 방역에 쓰려고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을 빼앗고 말과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코드를 매겨서 전부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국가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팬데믹주야. 러시아만 빼고 전 세계 국가가 함께 팬데믹 조약을 맺고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해가지고 비상사태는 경비 계엄령이에요. 의료인들을 시켜서 하는 계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가의 공무원들, 경찰들, 언론, 의료인들 모두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단체, 모든 기업, 모든 학교, 모든 공무원, 모든 법원, 언론,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격에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에. 그러한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잘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코드가 여러분들이 더 안 올라가야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우 구독자를 그냥 얼굴에다 그냥 펜탄이라고 그냥 와 발가락 사이에다 쫙 써요. 흡수시키려고 쫙 발가락 사이에다 사이코 새끼.